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이민석 강사님의 부동산 세금의 정석, 확 바뀐 취득세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 세대 분리와 세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분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 분리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 있다면 오늘 이 강의 들으셔서 세금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잉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 읽어주는 남자 부세남 이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대 분리와 세금 헷갈리네 특강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금의 정석이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자 35페이지인데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수는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래서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정한다. 그래서 세대의 개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세대의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되고 이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직계 존비속, 나의 형제자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게 바로 가족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존자는 높을 존, 비자는 낮을 비자에서 존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의미하고 비는 자식, 손자, 외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형수하고 불가피하게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수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한 채 갖고 있어요, 또.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세대라고 하면은 이게 1세대 2주택자일까요? 1세대 1주택자일까요?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내가 이제 주택을 팔 때 1세대 2주택자라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수는 나의 형제자매가 아니잖아요. 형은 좀 얘기가 다르겠죠. 형은 나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형은 이제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형식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정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민등록표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다. 이러면 이제 양도세는 실질주의죠. 양도세는 주민등록하고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 판정을 하고 대신에 취득세에서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아들이 35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이 만약에 20대면 어떨까요? 아들이 20대다. 아들이 20대면요. 주민등록표를 분리한다 그래서 서로 별도 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제 아들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독립세대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20대에서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 이외에 20대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을 한 이력이 있으면은 이제 독립세대로 인정이 가능하죠. 설사 20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혼을 현재 한 사람 혹은 결혼을 한번 갔다 온 사람, 돌싱들, 이 사람들도 설령 20대라고 할지라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으로 1세대 판정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 판정 시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 A, 어머니 B 주택 갖고 있고 그 다음에
C 분양권을 이제 자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C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과연 이 세대는 몇 주택으로 봐서 취득세율을 부과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분양권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제 이 세대는 3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이 세대는 3주택자니까 이제 12%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세대 분리를 중간에 해버리게 되면은 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이제 만약에 자녀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자녀가 이제 C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취득세가 싸게 나오죠. 1에서 3%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는 이제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 그 전에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니까 세금이 중과세율로 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세율로 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판정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일에는 설사 아까 그 그림에 보셨다시피 계약일에는 설령 이제 분양권 당첨될 당시에는 1세대 3주택자였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취득하는 시점에는 몇 년 이제 지나서 분양권이 완공되는 시점이겠죠. 그때는 이제 세대 분리를 해서 이 자녀가 20대이지만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이 있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1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서 취득세율이 1에서 3%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어서 세대를 분리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자녀라고 할지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를 한다는 게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1세대 판정의 예외. 이거는 이제 법이 올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자면은 원래는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주택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취득세가 이제 몇 %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해 법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이 자녀가 취득하는 시점에는 분명히 아빠, 엄마 해가지고 1세대 3주택자였어요.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잖아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자녀가 이제 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이 이미 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이 C로 거주지를 옮겼어요. 별도 세대 요건을 갖춘 20대 자녀가. 그렇다고 하면 이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취득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자녀가 주소를 이전한다고 하면은 그 취득세를 1세대 3주택자 중과세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일반과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올해 이제 2022년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금 이 위에 거는 이제 자녀를 말하잖아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는 그 시점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엄청난 특혜 규정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 독립세대 인정. 자, 이거 쉽게 말하면은 20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만 19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을 얘기하는데,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40% 이상, 이거는 이제 통계표에 의해서 그 소득 기준이 매년 바뀌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78만 원 이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소득하고 상관없이 자녀가 20대 자녀가 결혼을 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독립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거의 다 이제 20대 자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소득이 일시적 비반복적인 소득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계속적 반복적 소득을 이제 1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이거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소급해서 1년 동안 있어야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월 78만 원 이상이. 그래서 일용직 알바 있죠. 우리가 일용직 알바 있어요. 일용직 알바생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이게 알바 소득이 신고돼도 인정이 안 돼요. 왜? 일용직 알바는 이제 일시적 비반복적 소득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 소득, 이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사례 중에 어떤 50대 분이 자기 딸이 20살인데 이제 연세대학교에 다닌대요. 그래서 연세대에서 과외를 한 3개월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3개월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주민등록을 분리해놓고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이게 독립세대로 인정돼서 자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연 이제 취득세가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이 나오겠느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답변했냐면 이거는 최근 1년 동안의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아니다. 이거는 기껏해야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일시적 비반복적 소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자녀를 이제 세대 분리해놓고 주민등록을 분리해놓고 자녀 이름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다 손 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가 중과세율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답변을 한 경험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금액을 판정한다. 일시적 비반복적인 소득은 자녀가 설령 있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과외 한 3, 4개월 한 자녀가 소득이 있다. 이거 주민등록 분리해도 독립세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학과 시 각각 별도 세대 인정.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녀가 A주택 가지고 있고 아빠가 B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자녀는 이제 C주택을 취득하고 싶어요. C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아버지하고 합가를 안 하고 자녀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이게 비조정지역이잖아요, 지금. 비조정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제 N-1이라 그래가지고 2-1 해서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자녀가 이제 취득세율이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가능한데 만약에 아버지랑 합가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C주택을 취득할 때 세 번째 주택이니까 N-1 이제 3-1하면 2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취득세율 중과세율 8%를 적용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이제 합가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부모의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서 나이 기준도 있어요. 65세 이상 이제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가를 할 때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보겠다 이거죠. 자녀하고 아빠하고 별도 세대로 봐서 자녀가 C주택을 취득할 때 아빠의 주택은 없는 거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직계 존속의 나이는 주택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명의자인 엄마의 나이가 62세라고 할지라도 아빠가 65세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한 명이 나이가 65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5세
주택을 판별할 때 합가일 기준으로 판별을 하는 게 아니고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가 합칠 때는 아빠 나이가 62세였다 할지라도 이제 정작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아빠 나이가 65세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동거분양 합가가 인정이 됩니다. 합가 특례가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A 아버지, B 어머니, 이제 C 분양권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데 이 C 주택이 완공될 때 동일 세대라 그래서 1세대 3주택자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거다라고 해서 취득세율을 세게 때리면 안 될 거니까 지금 이 취득일 현재예요. 취득일이라는 거는 2023년 10월을 얘기하죠.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고 분양권이 완공되는 요 시점이 이제 주택의 취득일이 될 거니까 요때 부모 중에 어느 한 명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면은 이제 자녀하고 부모는 별도 세대로 보아 이 자녀는 별도 세대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별도 세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1세대 3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니까 취득세율이 12%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 동거분양 합가 관련 취득세 양도세 비교. 요거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이 취득세는 나이가 이제 직계 존속의 나이가 65세가 기준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60세가 기준이다. 이게 지금 취득세가 좀 어떻게 보면 더 치사하죠. 나이가 이제 65세가 기준이니까. 양도세는 60살만 되면은 이제 어떤 부모의 동거분양 합가를 인정해 주는데 취득세는 65세까지 기다렸다가 합가를 하라 이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취득세는 나이 판정 시점은 주택을 취득한 날. 그리고 양도세는 세대를 합가한 날.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양도세가 더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취득세 강의니까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세대를 합가한 날 기준으로 양도세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 나이 60세 기준을 판별을 한다라는 거를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참고사항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중요한 내용 하나는 또 암기를 또 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배우자는 설령 이제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이프하고 한 30년 전부터 별거를 해요. 별거를 하니까 이게 별도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고 와이프가 한 채 갖고 있고 30년째 별거 중인데 나는 이제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하고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봤더니 나중에 팔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고지서 3억짜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30년 전부터 별거한 와이프한테 주택이 한 채 있어서 너희들은 1세대 2주택자다 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아무리 별거를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제 동일 세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이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혼하시면은 또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지금 또 이혼 전문가로 또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항은 그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는 나이가 이제 19세 미만, 만으로 19세 미만인데 이 미성년자들은 설령 소득이 많더라도 주민등록 분리하면 인정될까요? 미성년자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주민등록 분리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강에서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다 20대예요, 20대. 20대 이게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만 19세 이상이죠.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년이 만 19세니까 이 만 19세 이상이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 분리를 해야 되고 주민등록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일정 소득이란 매년 그 통계표가 바뀌는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78만 원 이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 소득이란
최근 1년간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그래서 알바 안 됩니다. 알바 안 되고 그 다음에 과외 뭐 한 3, 4개월 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0대 자녀가 결혼한 이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소득하고 상관없이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이번 강을 마치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민석 강사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잉클 인생 이마 클래스는 우리 중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잉클에 가셔서 여러분의 고민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영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고민을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강의로 만들어서 바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